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그 시장의 화두는 지금요, 지난주부터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현재 시장에. 예, 이 부분은 제가 오늘 강의 2부에서 시간이 되면 제가 끝까지 설명드리고요. 안 되면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아카데미 진행하니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중간에 오늘 아카데미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상당히 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하면서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이제 반등 영역이다. 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오늘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5월 달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정확히 지금 반등이 좀 나오죠. 에코프로 뭐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일부는 2차 전지, 1차 바닥 구간 임박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제가 다른 종목, 대표 종목군들도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2분기 실적까지 일단 대부분 종목군들 다 발표하고 나서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심하니까 우선은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뭐 실적 보고 이제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군들은 이번에 밀었을 때 예, 여러분들께서 저점에서 차분하게 이제 모아 가시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우선은 기술적으로 단기,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기술적으로 일단 대응하는 것도 좀 현명한 그런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개인들은 전략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7월 27일 날입니다. 7월 26일 날, 그 포스코홀딩스하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수많은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거래대금 자체가 2021년도 1월 11일 날 삼성전자 고점 나왔을 때 그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죠. 역사적으로 가장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날이 1월 11일. 그 전까지 한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특히 연기금이 가장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던 날이 2021년도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전이 계속 고점 찍고 한 2년 동안 막 눌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번에 7월 26일 날 포스코홀딩스 고점 찍고 제가 7월 27일 날 이 자리에서 이제 방송하면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그러니까 삼전이 1월 11일 날 역사적 고점 찍고 거래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터지고 나서 두 번째로 많이 터졌는데 딱 교묘하게도 추세도 상단이다. 요때는 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뭐 그룹주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8월 17일이죠. 예, 거의 이제 한 달 조금 못 됐는데 좌우지가 한 달, 거래일수 따지면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막 찌글찌글, 그죠? 좀 못되게 막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예. 거래대금 자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근데 현재 위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은 어때요,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뭐 급등 나오기 수준의 거래대금 정도까지 감소를 했잖아요. 비교적 많이. 예.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거래대금 자체가 주식은요, 여러분들 거래대금, 뭐 수급 이것저것 데이터 다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도 일단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차트 보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분석을 그래. 7월 26일, 27일 날 김목만이가 거래대금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많이 터졌다고 그랬어. 2021년도 삼성전자도 그때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계속 2년 동안 누르고 거래대금 안 나오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근데 이제 보니까 거래대금이 다시 또 원위치했네.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지금 흥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한 달 만에 역불자로 이제 꺾여버렸으니까. 그러면 일단 저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럼 코스닥 어떨까? 그죠? 거래선이 그렇고. 예,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이제 7월 26일 날, 요때 2차 전지가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을 때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로 많이 터졌다라고 제가 그랬죠. 예. 그래서 거래대금이 역불자로 확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지선 하단 라인까지 지금 현재 자리는 거래대금 자체가 지지 라인이죠.
이 트렌드에 딱 맞게 움직이죠. 여기서 고점 나왔고 여기서 고점 나왔고 김봉만이가 7월 27일 날 여기서 고점이니까 2차 전지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1차 바닥 구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 화까지 봐야 돼요. 주봉이 이따 변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따 제가 이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그러니까 특히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일단 바닥 구간에 1차 바닥. 예. 그때 제가 이제 고점 얘기하고 지금 이제 1차 바닥점에 서서히 이제 진입했다. 예,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래대금 자체는 이제 이런 형국으로 지금 진행해 왔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차트를 통해서 일단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 좀 합리적인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랬습니까? 자, 이거 공부했죠? 여러분들 4월 달에 4월 달부터 그 핵심 노구 차트 제가 처음에 기법 강의하면서 주가의 장기 고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런 가장 합리적인 도구는 바로 이 로고 차트입니다. 이 월봉으로 보시는 거예요. 월봉. 그럼 김봉만이가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 자 2차 전지 이제 오늘 내일 반등 나올 겁니다. 왜 얘기했어요? 지금은 수급이 쏠림 현상이지 않습니까? 계속 한쪽으로 몰리면 또 한쪽이 죽고 한쪽으로 몰리면 또 한쪽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초전도체 쪽으로 거래대금은 크지가 않아 얘네들은 예, 시총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뭐가 큽니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거래량이 예. 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가 딱 어제 종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상한가 딱 들어가니까 오늘도 상한가 할 줄 알고 막 좋아하셨겠죠. 그죠?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잔량 남은 거 뭐 몇몇 종목은 어제 종가에 다 때렸거든요. 차익을 오늘 금방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자 신성 델타테크가 월봉에서 보시면 2006년도, 7년도 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 나오면서 이 로고 차트를 몇 번이나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자리가 딱 저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더 간다 하더라도 보내주는 거죠. 그 밑에 잡으신 분들은 일단 때리고 오는 거죠. 까치밥까지 다 먹으려면 되겠습니까? 까치밥은 남겨놔야지. 예? 가을에 그 감나무에 그 감 열리거나 다 따고 나서 그 맨 꼭대기 있는 거 서너 개 남겨놔야지. 그게 우리 조상들의 미덕 아니겠어요? 예, 영락 없이 거기서 얻어 맞는 거. 그러니까 얻어 맞을 자리 얻어 맞는 거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맞고 여기서 얻어 맞고 여기서 저점 주고 터닝.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요게 2023년 한 16, 7년 저항이잖아요. 거래 터져버렸죠. 그러면 얘도 그렇고 한양ENG 같은 경우도 예, 한양ENG 같은 경우 로고로 보시면 얘는 로고로 봐도 그렇고 일반으로 보셔도 그래요. 여기서 얘도 지금 저항이었죠. 이 저항. 예? 이 트렌드. 여기서 중간 트렌드. 그죠? 예, 그러면서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양ENG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고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위에서 얻어맞았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얻어맞고 2021년도에도 얻어맞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고점이 나온 거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일봉으로는 종가상으로 최고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음봉으로 지금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트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 엄청난 차이를 주죠. 근데 김봉만이가 계속 이 자리에 출연하면서 로고 차트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도 있나요? 예.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얘도 오늘 지금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어제 종가 최고가 상한가 하한가.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렵습니까? 예, 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김봉만이가 항상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요. 최고점에 오른쪽 어깨 정도 오게 되면 예, 거기서는 이제 미덕을 우리가 조상들의 미덕을 생각해가지고 근데 일부 던져주는 거예요. 더 가든지 말든지 거래 터지면서. 예, 그러면서 예, 이 트렌드 상단 여기 이렇게 걸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딱 어제 딱 보고 아하 오늘 정도면 아니면 내일 정도면 초전도체가 이제 꺾일 자리다. 그럼 얘네들이 꺾였을 때 뭐가 또 움직일 것이냐. 바이오는 지난주에 강했잖아요. 어허 2차 전지네 2차 전지. 그래서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 말씀드린 거죠.
근데 2차 전지는 또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반대였죠. 이것도 공부했어요. 5월 달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2차 전지 제가 5월 달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자, 4월 달에 제가 이제 2차 전지 고점 찍을 때 일봉으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그죠? LNF. 이제 4월 달에 고점 주고 나서 여기 이제 저항이었죠. 월봉 장기 로그 저항이었었고 제가 이제 언제 다시 또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서 아마 5월 중순에 말씀드렸습니다. 5월 중순에. 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예, 이때도 이제 갔다 갔다 원위치 해버렸잖아요. 주가가 차트는 짧게 보면 길게 보면 이런 식이죠. 60일선을 안 닿을 그럴 자리죠. 살짝 달까 말까 하다가 터닝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왜 고점과 저점을 말씀드렸었죠? 우리 공부했죠? 예,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월봉의 5개월선 맥점. 이 얘기 다들 아실 겁니다. 어렵습니까, 이거? 예, 그래도 기다릴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 4월 달에, 여기서 4월 달에 올려놓고 나서, 예, 이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5개월선을 안 닫고 간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4월 달에도. 그때 고점 나왔을 때. 여기서는 5개월선 안 다니까 2021년도에도 기다리면 5개월선 주지 않습니까? 5개월선 깨버리면 이제 밑에서 보는 거고. 예. 그래서 4월 달에 여기서, 요때 이제 4월 달 급등 나올 때 여기 5개월선 안 닿잖아요. 근데 5월 달에 여기서 이제 5개월선을 터치를 싹 했죠. 살짝. 하고 나서 지난달도 5개월선, 월봉 5개월선에서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자, 근데 지금 기다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예, 5월 달처럼 월봉에 지금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일봉과서는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면서 예, 기술적으로 60일선은 깨버렸죠. 살짝 깼어요. 어제 종가상으로도 살짝 이탈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시장이 밀리면서 아침에 살짝 깨고 나서, 예, 그 다음에 10시 반, 10시 지나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와버렸죠. 예? 그 다음에 10시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 CFD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이따 이제 지금이죠. 지금 2시에는 이제 스탁론 반대 매매 나오죠. 10시에 딱 하고 나서 살짝 깨고 나서, 왜냐하면 60일선 일봉만 보게 되면 60일선 깨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120일선에서 기다리거든요. 예, 일봉으로는 60일 살짝 깨니까 여기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교육 받으시면 월봉에 딱 5개월선 아침에 딱 요 자리죠. 여기 맥점. 예? 5개월선 딱 터치하고 지금 터닝 나오는 거죠. 5개월선 맥점이다. 그럼 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4월달, 5월달 때 여기 5개월선 맥점에서 매수. 예? 예. 근데 이제 5개월선 깨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얘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 프로 BM. 예.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요게 60일선 아니겠습니까? 얘도, 이 친구도 60일선을 살짝 깼어요. 60일선은 보통 우리가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0일선을 이제 음봉으로 깨버리면 통상적으로 이제 121선 하단에 그 라인까지 미는데 60일선 이렇게 살짝 깨게 되면 여기서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 예? 긴장을 해야 됩니다. 밑으로 그냥 툭 떨어지기 때문에 121선까지. 예. 아침에 어제 종가의 에코프로엠도 60일선을 살짝 이탈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공개 방송에서도. 자,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월봉의 5개월선입니다. 예? 5월 달도 여기서 보세요. 제가 5개월선 터치하고 아래 꼬리 주고 그 다음 달 쉬었다가 7월 달에 급등. 지금 현재 오전에 딱 5개월선, 그러니까 60일선을 일봉으로는 살짝 이탈했습니다만은 월봉에서는 김봉만이 얘기했던 5개월선 딱 지지 맥점 구간에서 현재 아래 꼬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예. 근데 틀린 게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물론 얘가 이제 선발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얘는 이 친구는 5개월선까지 아직 안 밀었어요. 5개월선이 기술적으로 월봉 보시면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고, 예, 그 중간에서 지금 아래꼬리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5월달, 6월달 여기 5개월선 지지 맥점 여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개월선, 5개월선 그리고 터닝, 급등, 예. 대장이니까 그래요. 대장. 선발이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61선까지는 덜 밀었죠. 그러니까 이놈이, 요 친구가 좀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보다도.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예, 아직 5개월선 안 닿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힘은 좀 강하다. 근데 이제 매수 타이밍 잡기가
좀 어정쩡하죠. 왜냐하면 지금 월봉으로는 5개월선이 지금 이렇게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요놈이 만약에 5개월선까지 밀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예, 이 기업을 먼저 말씀드렸을 텐데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도 요때 이제 61선 5월 중순 예, 요때 이제 5개월선 진입할 때 요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월봉에 이제 5개월선까지 이제 여기서 딱 터치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더 안 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 밀린다 그러면 주가 현재 구간에서 머물고 있다가 예, 더 안 빠지면 땡큐입니다. 월봉의 5개월선이 5월달에 제가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죠. 이렇게 5개월선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다음 달에 또 이제 5개월선 터치하고 양봉이 나오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음봉으로 이제 5개월선 깨버리면 그때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예,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편하잖아. 포스코 피처부터 해가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일단 5개월선을 오전에 하긴 했기 때문에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오늘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예, 단기는 오늘 오전 저점이에요. 오전 저점 예, 40만 원 딱 되겠죠. 40만 원. 어떻게 또 40만 원에 딱 터치하고 지금 올라왔어요? 예. 그거를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밀어버립니다. 예? 그럼 밑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이제 개인분들 많이 들어갔었으니까 뭐 포스콜리스도 마찬가지고 물리신 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내일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예. 여기 내일하고 사실 월요일까지 좀 봐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훼손한다. 40만 원을 종가상으로. 그때는 얘가 아직 아닌가? 아직도 좀 피로감을 느끼나?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 신규는 조금 아래에서 120에서 언저리.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우선 이제 홀딩만 유지. 왜냐하면 우선은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차트상 기술적으로 2차 전지가 아직은 이제 대장이니까 바로 꺾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완전히 역부일자로 꺾였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역부일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에 역부일자로 꺾이가 여기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적어도 최고점의 50% 구간, 그죠? 한 5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그 라인까지의 반등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가실 분들은 자 기술주 지금 편하죠. 우선은 40만 원, 월봉에 40만 원, 5개월선 맥점. 김봉만이 얘기했어. 이게 오늘 오전에 저점 가격이야. 그래서 오늘 들어간다 하면은 내일 40만 원 깬다 그러면 3% 손절을 보고 그냥 나가버리고 다시 저점에 잡으시면 되는 거고.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겠죠. 예. 예, 요 기업도 마찬가지. 오전 저점 61선이면서 60을 살짝 하향했던 그런 자리. 얘도 지금 역부이자 완전히 꺾여버렸잖아요. 예? 꺾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드물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근데 얘네들이 다시 또 뭐 7월처럼 급등이 나온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모르는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러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좋습니다. 뭐 21선 언저리.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BM이다 그러면 1차 목표는 21선 언저리. 뭐 37만 원, 8만 원 전후.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이제 고점과 저점에 마디로 보는 그 절반 라인 정도 되겠죠? 이 마디 하단이니까 뭐 40, 한 2, 3만 원 정도. 뭐 그 정도 일단.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데이터 보여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래대금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할까요? 제가 봐서 힘듭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역사적인 최대 거래량이 지금 거래대금, 이건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대금입니다. 예,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이 개장하고 난 이래, 예? 지난 7월 26일 날 에코그룹주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가 최대 거래대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얘네들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하려면 여기서 그냥 역부일자로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대금 자체가 뭐 고점에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뺐다가 여기서 이제 찌글찌글하다 이게 터닝이 나온다든지, 예? 예. 그래야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이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하. 야, 이 당시에 에코프로하든 뭐 2차 전지가 새로운 재료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은. 예. 재료 나온 게 없는데 근데 거래대금은 엄청 터졌다. 그 무슨 얘기다? 첫 번째. 예.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개인들의 저 공매도 세력들의 숏 스키즈 물량이 들어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공매도 뭐 강남에 뭐 부티크 몇 군데 막 파산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뭐다? 예. 우리 개인 투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버티다 이제 막 살까 말까 하다가, 네, 삼성전자 찌글찌글하고 하이닉스 막 찌글찌글하니까 이쪽에 좀 수급 들어오니까 홀라당 이제 매도해버리고, 제약주 홀라당 매도해버리고 저점에서, 예, 일로 들어간 거야. 그게 뭐다? 추정 매매다. 추정 매매 자금. 예? 그러니까 내동 매매라는 얘기죠. 추정 매매 자금. 세 번째는 뭐다? 예. 포모 현상이 미국도 그랬었잖아요. 미국도 제가 여러분께 지난달에 뭐 애플이라든지 기타 빅테크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옵니다. 예? 포모라는 얘기 많이 해요. 포모 자금. 예, 나 혼자만 소외될까봐 다른 개별주 홀라당 7월 26일 날 코스닥 거래소 소형주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손절한 게 한 1,200억 되거든요. 싹 집어 던지고 포스코 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27일 날 오전에 살짝 올렸다가 다시 원위치 해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 7월 26일 날 손절했던 종목군들 화장품 같은 게 급반등 나와버리죠. 이런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그런 재료 없이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 구간에서. 소위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랬죠. 카지노 패턴이었다. 카지노 패턴. 네. 그러면 이런 자금이 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큰 호재가 나와야 다시 한번 거래대금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7월 달처럼 그런 자금 유입이, 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래 1차 저점은 나왔어. 거래대금하고 뭐 거래량 추이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1차 저점 나왔으니까 우선은 뭐 신규는 단기적인 관점. 그다음에 고점에서 이제 물리시고 많이 좀 들어가신 분들은 뭐 반등이 좀 많이 나오면 일부는 좀 현금화하고 나서 다시 보는 전략. 왜 그러냐면 또 다음 달까지 봐야 돼요. 다음 달. 지금 8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8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9월이 중요하다. 9월이. 2년 3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내일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1차 저점 구간이다. 저점 구간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이것을 뭐 7월 달처럼 막 급등 나오고 막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신규 들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또 이제 고점에 물려셨던 분들은 반등이 좀 제법 좀 들어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는 우선은 이제 고점이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수급 일로 들어가는 것. 반도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는. 그죠? 반도체는 중립 의견이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수인데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현재 이번 주까지, 뭐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환율,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 채권 금리, 중국이죠. 중국 부동산. 근데 중국 부동산은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이번에 작년 2021년도 12월 달에 파산했던 중국 부동산 1위 업체 헝다그룹이죠. 헝다그룹. 그 친구가 외형적인 규모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100대 기업들이 있어요. 그 100대 기업 중에 헝다그룹이 외형 부분에 차지했던 비중이 한 10%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뭐 파산 얘기 나왔던, 파산할 이유도 없습니다만은, 왜? 건설사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땅이 많고 부채보다 자산이 많거든요. 원래 그 헝다도 이제 파산할 기업이 아닌데, 예, 그 당시에 뭐 시진핑 정부에서 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벽개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그 너무 좀, 벽개원 같은 경우도 전체 그 100대 기업 전체 매출액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한 6%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말로 벽개원 파산한다 하더라도, 예, 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시장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한율하고 제가 요 금리 쪽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중국 관련해서는 오늘 8시에 제가 아카데미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냐, 위기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제가 여러분들께 27일날 강의에서 그랬어요. 코스닥 12개월 선행 PER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전지, 예, 그 삼총사,
2차 전지애들이 연초 대비해서 그 PER이 22.5배인데, 예. 그러니까 코스닥이 37.6% 오를 때 PER을 얘네들이 81.7% 끌어올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가 코스닥이 딱 고점이었잖아요. 차트 보시면 이제 이때죠. 예? 예. 그 라인 정도. 예, 코스닥 7월 26일 날 여기. 그죠? 거기에 딱 고점 찍고 지금 찍을지 누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물론 이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괜찮습니다. 예, 반등이 나와서 괜찮긴 한데, 근데 뭐 장중에 그 외인들이 선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선물 매수가. 예,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들어와야 그게 이제, 좀 신뢰성이 높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보시면 기술적으로 요 중기, 그러니까 1월 달, 요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1월 달 이 저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 트렌드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요때 살짝 깼다가 물론 살리긴 했습니다. 예. 환율 때문에 깼다가 살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얻어봐. 이게 지금 코스피가 작년 10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뚜벅뚜벅 걸어온 길이에요. 예? 뚜벅뚜벅. 예. 뭐 지금 한계령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꼬불꼬불 정신없었죠. 예? 예, 한 10개월 동안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막. 예. 근데 어제 종가상으로 요걸 이탈했었거든요. 중간. 아침에 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181선을 지지한 거예요. 요 라인에서. 여기가 딱 맥점이었죠. 맥점. 여기서 일단 아래 꼬리 치고 터닝이 나온 겁니다. 예. 요 라인까지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 그러면은 예. 2450 라인까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지. 예. 근데 중기 일단 맥점을 오늘 아침에 일단 훼손을 했잖아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거죠. 차트로 직접 보셔야 되겠네. 예, 여기가 이제 이동평균선상으로는 여기가 이제 181선이죠. 어제 120에서 이탈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로그로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저점 보시면은 요 라인을 이탈한 거죠, 이탈. 어제. 예? 예, 요 트렌드인데 요 라인을 지금 이탈한 거예요, 요 라인을. 요 라인은 이제 이탈해가 이걸 바로 살리는 것은 이제 외인들이 할 역할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지 여부를 봐야 되고, 좌우지가 1월 달부터 이렇게 중기 추세를 지지하면서 예, 요 중기 추세를 이제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예? 바로 그냥 내일하고 모레 외인들 선물 매수만 몇만 계약 들어오면서 살리면 괜찮은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안 살려? 그러면 시장을 이제 물론 외국인들은 이제 하반기까지는 롱 포지션을 이미 구축해 놨어요. 이 친구들이 액션을 지금 9월 만기까지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8월 말까지 한번 들어 올렸다 다시 한번 9월 달에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지나서 9월 달에 제대로 올릴 것이냐, 그건데, 아무튼 우리는 개인이니까 일단 인정을 해주는 거란 얘기지. 1월 달부터 유지했던 중기 추세선을 이탈해 버렸네. 그리고 또 외인들 아직 매수 안 들어오고. 예,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나서 좀 반등 줄 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시 또 주고 매수하더라도 20-30%는 확보를 해놓는 거죠. 제가 지난주부터 시장 여차 전략이다. 여차 전략. 그러니까 뭡니까? 여차 전략이. 여차하면 현금 20-30% 확보. 그죠? 예. 일단 이탈했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기술적으로 요 라인을 이제 어제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딱 지지를 했었어요. 요 추세 지지선을. 그죠? 그나마 이제 121선에서 오늘 이제 2차 전지, 에코 그룹들이 살려주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저점인 121선 이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 181선까지 밀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우선 한 2-3일 정도 추세를 회복을 해주는지, 예? 아니면 뭐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해주는지, 아니면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환율이 안정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야. 이 떨어졌다 바로 막 들이대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보다도 사실 9월 달을 우리는 지금 9월 달에 생각하면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8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중기 추세 지지선을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요때는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또 내일 또 금요일이고 예, 다음 주가 이제 월요일, 다음 주도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지금은 이제 저점 구간이 그러니까 좀 하반기까지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9월 만기까지 시간을 가지시고 뭐 우량주 늘림 줄 때 뭐 바이오가 됐던 제약이 됐던 뭐 한미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전도 마찬가지. 근데 코스닥은 변동성이 워낙 좀 심하니까 주봉을 보세요. 코스닥 주봉. 거래소하고는 주봉이 틀립니다. 왜 이제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 중요하냐면 자, 오른쪽은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 주봉 보시면 이번 주가 딱 맥점 주간이었죠. 여기서 여러분들 왜 맥점 주간입니까? 예, 이 파란색 선. 이게 20주선입니다. 위에 120주선이에요. 녹색 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코스닥이 120주선을 언제? 작년 6월 달에 여기서 데드시켜 버렸습니다. 데드시키고 나서 급락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데드시키고 나서 거의 10개월 만에 이제 골든 크로스 시키는 그런 구간이죠. 예. 그럼 보통 주가라는 것이 자, 기법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서 데드시킬 때, 요 구간에서 데드시킬 때는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예?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20주선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역행적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이제 골든 크로스 시키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20주선이 10개월 만에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예, 골든 크로스 시킬 때는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림을 줍니다. 눌림을 줍니다. 지금처럼 이번 주 그래서 눌림을 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예. 근데 눌림을 줘가지고 아침 오전까지는 예, 뚝 떨어지면서 20주선과 120주선을 일단 훼손을 했단 말이야. 지금 현재는 아래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봐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으로 살려버리면 괜찮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하방 경직 정도는 확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번 주 내일까지 그래 아래 꼬리 주고 살렸어. 근데 다음 주에 또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버려.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고점이 높은 예, 쌍봉으로 밀죠. 그럼 어디까지 밀겠습니까? 최소한 800까지 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언제 나온다? 다음 주 월화. 근데 다음 주에 또 뭐가 있다?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 다음 날 24일 날은 마벨테크가 실적 발표하잖아요. 23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예, 이번에 엔비디아가 어제 그저께 홀로 그냥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500 그대로 강력하게 유지한다. 그런 얘기 나왔었고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매수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주가가 지금 지난번에 고점이 $480였지 않습니까? 그 목표가를 대폭 상향 아직 안 했어요. 유지하겠다는 얘기 했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는 걔네들 지분 이미 이거 매수를 했잖아요. 밑에서. 새로운 호재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7월 25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그 당시 7월 25일 날 기준했을 때 매출액이 한 63% 정도 작년 대비에 늘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그 최소한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 내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 이상을 기록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25일 날 발표했던 엔비디아 실적 그 이하로 만약에 나와버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미국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들 실적이 좀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 예, 그 무거운 주식들이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이폰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예, 감소했다 얘기 나오면서 그 무거운 주식이 뚝 떨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이 그러니까 과연 7월 25일 날 발표했던 그 당시까지 기준했던 그 실적 이상을 기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미만으로 기록해가지고 시장 눈높이보다 낮게 나와버리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반도체도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 그 다음에 AI 칩 관련 종목군들도 마벨테크 실적 발표 여파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반도체도 이제 비교적 시가총이 많이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 주봉 같은 경우도 예,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막 들이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그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3주 전부터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 신용 쓰지 마시고 스탁론 쓰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기 추세를 한번 이탈한다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금 대비 한 20, 30%는 그래. 9월 만기까지는 우리가 좀 확보를 해 나가면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 한번 보자. 더 가든지 말든지. 예. 라고 말씀드리면서
신용도 제가 이거 3주 동안 말씀드립니다. 신용이 지금 거의 찬다. 20조 넘었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1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코스닥은 여기서 신용이 안 들면 여기서 찌글찌글하면서 이게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신용하고 특히 이제 신용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스탁론 같은 경우도 규모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스탁론은 데이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신용하고 스탁론 들어가신 분들은 견뎌낼 수가 없겠죠. 일부라도 던져야 됩니다. 일부라도. 예, 신용 스탁론 당분간 9월 만기까지는 쓰시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 또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금융주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예, 어디가? 피치가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 피치.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디스에서 미국 지역 은행들 무더기로 신용 등급 강등했고, 이제 뒷북치기죠. 이미 이제 대표 지역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뱅크라든지, 예,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끝났잖아, 1분기에. 걔네들이 자산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끝났다면 끝난 건데, 이제서 이제 신용 등급 강등한다고. 근데 무디스는 그렇다 쳐요.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안 했으니까. 근데 피치가 지난번에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일단 강등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 또 엊그저께 지역은행도 신용 등급을 또 강등한다고 경고를 해버렸죠. 근데 지역은행은 신용 등급 강등하든지 말든지 그냥 끝났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산 규모도 크지가 않고. 근데 JP 모건을 건드렸잖아요. JP 모건. 대형은행, 대형 투자은행, JP 모건까지도 경고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우가 지금 그저께 밀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의 신용 대형 은행들 문제가 있을까? 금융 시스템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그걸 우리가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세인트루이스 금융 스트레스 지수죠. 작년 6월 달에 연준에서 34개 대형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다 통과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들. 다 통과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부동산이 금융위기 때처럼 50%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 주식도 반토막 났을 때, 과연 대형 은행들이 견딜 수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이제 했는데 다 통과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테스트 그때보다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때 그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자산 규모를 좀 더 낮춰서 은행을 더 늘려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금융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먼저 반응하죠. 금융위기 때 막 급등 나왔죠. 코로나 때도 급등 나왔었다 꺾였죠. 지난번에 지역은행 때도 살짝 반등 나왔다 꺾여버렸죠. 지역은행은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떻습니까? 8월 초까지 엄청나게 안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조정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조정 구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달도 여러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만은 요 빅스 지수 이게 인버스 ETF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빠지면 빅스 지수, 역발상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막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또 인버스는 또 빠지지 않습니까? 빅스가 빠지면 인버스 올라가고. 근데 월봉의 로고를 보시면, 예, 빅스 인버스 ETF가 2020년도 고점과, 예, 그 고점이었던 게 3년 만에 고점 라인까지 왔을 때 7월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 조정이 나오는데, 자, 이런 패턴은 7월 달에 바로 또 돌파를 할 것이냐. 9월 달에, 다음 달에. 그래서 제가 다음 달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 미국 시장도. 이건 다음 달 만기까지 봐야 됩니다. 예? 예. 봐야 되고요. 이런 트렌드에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저항 구간이었다. 미국이.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가 내일이 이제 미국이 또 선물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파생 시장 영향도 크죠.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네, 유럽도 그렇고, 옵션 만기일이죠.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그동안 사실 7월 달까지 미국 같은 경우도 콜옵션 가열 국면이었습니다. 네? 가매수 구간이었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7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애플이 됐던 빅테크 조정이 나오는 거죠. 네.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 보게 되면은 콜옵션 가열 국면이었었고, 근데 요놈이 지금 8월 지난주에 이거 돌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 1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 트렌드를 기술적으로 돌파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1월 고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예? 예, 그럼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죠. 예,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고점이 나오는지 소위 얘기하면 이제 그때 가면 또 풋옵션 가열 구매이 되겠죠. 주가는 저점이고. 요게 이제 내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이런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뭐 거래소 이제 그렇다 칩니다만은 왜냐면 거래소는 여기서 이제 만약 막말로 2,400까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또 뺀다 그러면 한 100포인트 남았잖아요. 그럼 하반기까지 보면은 올라갈 자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눔이 2,700 이상까지 가야 되니까 무조건 코스닥은 코스피가 기준했을 때는. 예. 근데 코스닥은 조금 지금 고객탁금이 한정된 가운데에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더 우리가 지켜보자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 이제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 아주 중요하죠. 이거 저도 지금 궁금해요. 예. 자, 우리가 달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화폐가 뭡니까? 바로 유로화죠. 유로화가 한 57.6%. 그죠? 뭐 최근에는 위안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2, 3년 전부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엔화입니다. 오늘도 지금 엔화가 달러당 145엔을, 그러니까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어제 그제. 오늘도 146엔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13.6%.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의 파운드와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완전히 다 변곡점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달러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유로화의 그 차트를 보시면 월봉입니다. 월봉. 아직 그 변곡점이죠. 어제까지 기준인데, 예, 지금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뭔가 이제 큰 변화가 9월 지나서 이제 나올 것이다, 시장에. 예, 만약에 달러가 이 월봉에 이 라인을 돌파한다 그러면 원화가 원달러 한정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고점이거든, 이번 주가. 예.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지금 장기 저항 구간이다. 뭔가 다음 주에 이래서 이제 달러가 약세란되고, 그러면 이제 유로화가 반등이, 얘는 또 반대 지지 구간이죠. 예? 얘는 또 중기 지지 구간이에요. 이번 달 말까지 큰 변화는 안 나오고 9월 달에 뭔가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 9월 달에 달러 강세가 또 유지돼 버린다 면 그때는 9월 달에 한 번 더 충격이 나올 수 있다, 시장에. 환율에 의해서. 왜? 8월 달에 여러분들 외인들의 동향을 보세요.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1월 달부터 여러분들 우리 국내 기관들이 지금 시장에 뭐 방어적 역할을 올해 들어와서 하는 거 봤습니까? 올라오면 무조건 때리고, 좀 빠지면은 좀 매수했다가 또 단타 때려버리고, 아무런 역할도 안 하잖아요. 국내 기관들은.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외인들이 메이저거든요. 올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외인들, 메이저가 지금 뭔가 지금 이런 변곡점이, 외국인들도 지금 긴가민가 한 거야, 지금. 저마냥. 예? 예,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추이죠. 이런 변곡점이 있고,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원달러, 예? 원화가 지금 오늘까지 지금 포갭이 나왔죠. 1,420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5월 17일 날 고점 나오고, 코스피 기준으로 했던 5월 15일 날 저점이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주가가 찌글찌글한데 만약에 환율이 내일이라도 이렇게 꺾여버린다. 예? 이번 주말부터 일본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왜? 외환 당국도 개입해버리면 또 꺾일 때도 금방 꺾여버립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외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겠죠. 왜? 외국인들 지금 이제 선물 매도할 것도 없어, 사실은. 예? 지금 한 6만 개 이상 때렸기 때문에요. 만약 환율만 꺾여준다 그러면 의외로 또 현재 시장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위치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위치고,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작년, 그러니까 올 3월 달 고점이었던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104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예,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예, 지수가 한 번 더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딱 지금 변곡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지금 함부로 지금 막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아하, 지금 이런 위치니까, 그래, 김복 말이 많이 맞는 것 같아. 한 20, 30% 좀 현금화를 해놓고 나서, 난 개인이잖아. 돈이 많지가 않잖아. 시장 추이를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볼까? 예, 이런 전략이 나오는 거죠.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화도 지금 뚫었어요. 예, 중국 위안화도 지금 뚫어버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 작년 그 언제죠? 예, 11월 달 달러당 7.33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장기 저항이야, 저항. 이걸까지 뚫을 것이냐?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결정난다는 얘기. 위안화도 마찬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주말 지나서 아니면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일본 외환 당국에서 좀 개입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자, 외환 당국이 개입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급락이 나와요. 예, 만약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꺾여버린다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선물부터 아마 매수 들어올 겁니다. 그럼 대형주를 올릴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닥 주봉상으로도 지금 다음 주가 중요하니까 예,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보자는 얘기였어요. 예? 예. 다음 주까지 좀 보죠. 요거는 지금 매수 맥점인가? 요거는 제가 이따 저녁에 아카데미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MSCI 한국 ETF 같은 경우도 어제 살짝 깼는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지 맥점이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수가 그나마도 조금 아래 꼬리 주고 지금 반등 나오는 자리고요. 자, 정리 들어가시면 정리를 하면요. 일단 원달러 환율 안정화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 환율이 안정화되면 외인들이 바로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선물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근데 양시장 단기적으로 이제 중기 추세 1월부터 유지했던 이탈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한 20-30% 반등 시에 현금화 해 주시고 최소한 뭐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자. 신용융자 제가 지금 3주 연속 얘기합니다. 쓰지 마시라고, 자제하시라고. 초전도체 장기 고점 나왔고 2차 전지 중기 저점 나왔고 1차 바닥에 나왔어요. 반도체 중기 저점. 그러니까 어정쩡합니다. 반도체는. 자, 제약바이오 꾸준한 매수 관심인데 다음 주까지 또 2차 전지 쪽으로 자금이 쏠릴 영향이 있을 만하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예,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면서 야금야금 또 저점에서 지금 조정 줬을 때 세팅 들어간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주식은 머리와 손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와 손이. 머리 따라 놀고 손 따라 놀고 하면 안 돼요. 전략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8월 달에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하는데 이것은 아마 9월 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세한 전략은 뭐 다음 주까지 저도 봐야 하니 이런 부분까지만 인지하시고 예, 차분하게 좀 시장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8시에 그 아카데미를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 예, 이틀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가서는 3시 40분에 잠깐 공개 방송하고요. 추가적인 사항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